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인입니다. 금일은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을 위한 현재 완료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작이 되었던 현재 완료 일부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금일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have as 플러스 과거분사. 쉽게 기억하실 때는 have as 플러스 pp로요.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죠. 즉, 과거의 개념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바로 현재 완료예요. 물론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지만 항상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는 습관을 가져라? 현재에 맞추는 습관. 자, 밑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worked from home. 자, work from home. 바로 재택근무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이 문장을 번역하실 때 저는 과거에 재택근무를 했고 현재에도 재택근무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저는 쭉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현재에도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거. 이 시각을 기억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할 텐데 위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ived in Seoul.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현재에도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파악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바로 밑에처럼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I lived in Seoul. 그리고 현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같이 넣어주게 되죠. And I live in Seoul.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는 고민하다 바로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in Seoul. 하지만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축약어를 사용해서 I've lived in Seoul.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러 표현들이 탄생이 됩니다. 한번 앞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lived in Seoul. 이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고는 현재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단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로가 알 수 있는 상황이나 뉘앙스가 갖춰질 때는 완료 대신에 단순 과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편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읽어볼게요. I lived in Seoul, but I don't live in Seoul. 자, 이렇게 표현하면 예전에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현재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반복되는 요소가 좀 많이 보이죠. 이 문장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줄일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I used to live in Seoul. 한 번 더 영어로 I used to live in Seoul. 바로 예전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요. 자, 기본 시제 복습의 일반 동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은 여러분이 완료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는 YBM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ork for YBM. 자, YBM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다라는 느낌처럼 해서 work for. 자,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한글을 집중해 보시면 완료도 우리나라 말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쭉 YBM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쭉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I've worked for YBM. 한 번 더 천천히 I've worked for YBM.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평소에 YBM에서 일하시나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Do you work for YBM? 한 번 더 천천히. Do you work for YBM? 자, 그럼 이 문장을 쭉 YBM에서 일해 오신 건가요? 자, 지금 보실 때도 한글에서 무언가 조금 완료의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꿔볼게요. Have you worked for YBM?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worked for YBM?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 동사의 복습 버전이었고요. 그럼 일반 동사의 표현이 있다면 당연히 영어에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존재하겠죠. 이번엔 비동사가 포함된 현재 완료를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늘 바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영어로 We are busy.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바빠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표현의 앞에 도입부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연습하라고 그랬죠? 바로 We have been. 자, 근데 앞에를 줄여서 축약어로 We've been so busy.
자, 이러면 저희는 지난주부터 쭉 바쁩니다 라는 표현이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오늘 추가될 부분이 지난주부터 라는 표현은 since last week. 이 since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뒤에서 영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의문문 버전이에요. 늘 바쁘니? 혹은 늘 바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Are you busy?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busy? 이 문장도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죠. 마치 이렇게요. 지난주부터 계속 바쁘세요? 때로는 친구한테 너 지난주부터 바쁘니? 자, 그럼 이런 의문문의 표현은 앞에 도입부를 have you been?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문장역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Have you been busy since last week?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busy since last week?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의 복습이었어요. 앞에 예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은 현재 완료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현재 완료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m studying English. 자, 바로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현재 완료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꿀 때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카드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바로 have as plus pp.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 문장은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인가요? 아니면 원문장에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개념인가요? 바로 진행형은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도입부와 동일하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I have been. 자, I have been. 그 다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결할 부분을 진행형처럼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단 회화의 축약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밑에처럼 발음을 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I've been studying English. 앞에 보이는 개념이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카드의 개념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탄생이 된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문법이에요. 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왔던 과정을 기억하시면 굳이 밑에처럼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워왔던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들어간 문장을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라이언과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ork with Ryan. 근데 저는 라이언과 쭉 같이 일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죠. 자, 그럼 영어로 I've worked with Ryan. 한 번 더 천천히 I've worked with Ryan. 저는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영어로 I'm using this cell phone. 근데 이 문장을 저는 전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입문과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완료 진행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I'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한 번 더 천천히 I'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자, 그럼 여러분이 현재 완료 진행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신다면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느껴지면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잡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요. I have been ing. 단 비격식과 회화로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I've been ing. 자, 그럼 저는 전부터 쭉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밑에 축약어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영어로 I've been studying English. 전부터 이렇게 쭉 하는 느낌. 자, 의문문 버전이에요. 상대방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터 이렇게 쭉 뭐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혹은 친구에게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부를 때 도입부는 Have you been ing?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ing? 하지만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일 때는 have가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has. 그러면 라이언 쭉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거니? 라이언은 쭉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을 때는 Has Ryan been ing? 이렇게 나오도록 꼭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have you, you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갑자기 3인칭의 개념을 부를 때 has Ryan과 같은 표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다가 혹시 이런 도입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밑에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한 번 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해석을 하면 얼마 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how long이라는 의문사는 현재 완료 진행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의문사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영어는 시제의 공존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과 같은 개념을 탄생시킨 겁니다. 즉 앞에 도입부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을 여기에 도입부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have you been? ing. 자, 남자친구랑은 사귄 지 얼마나 됐니? 이 말은 남자친구랑 얼마나 사귀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 How long have you been seeing your boyfriend?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have you been seeing your boyfriend? 그렇죠. 이런 개념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구점이 들 거예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현재 완료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현재 완료 진행도 존재한다면 그럼 표현법이 두 가지나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위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ve worked here for 10 years.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럼 해석은 저는 10년 동안 여기서 쭉 일해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밑에 문장은 work라는 동사는 진행형으로도 탄생이 되죠. 그럼 기본 문장에 I'm working 이렇게 탄생이 된다는 거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자, 그럼 이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쭉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는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 여러분이 느끼는 해석과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행형이 가능하더라도 원문장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 지금 샤워 중인데. 즉, 나 씻고 있는데 라는 표현. 한번 같이 읽어볼까? I'm sorry, I'm taking a shower. 한 번 더 영어로 I'm sorry, I'm taking a shower. 자, 그럼 위에 문장을 보시면은 I'm taking a shower. 진행형이 탄생이 됐죠. 그럼 이 문장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단 이 문장을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도 살짝 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ve been taking a shower for 10 years.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10년 동안 지금도 씻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과 뉘앙스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행형이 가능하다고 해서 억지로 아래 문장처럼 현재 완료 진행으로 표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이 점은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두 가지 예문을 여러분께 띄우도록 할게요. 한번 라이언과 같이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worked here for 10 years?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가 사용됐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1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혹은 10년째 일해 오셨나요?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이 사용됐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정도로 이렇게 중을 넣는 해석으로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만을 보셨으면 내가 상황과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진행형을 만들 수 없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없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은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도 여러분이 얼만큼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진행, 미래를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생각의 이해도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 진행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완료로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진행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동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라이언이 진행형으로 불가능한 동사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뒤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이 영상 뒤에 같이 추가되도록 라이언이 영상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문장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I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본적인 문장이 존재한다면 현재 완료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lways wanted to work for this company. 자,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늘 항상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로 현재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바로 밑에 사용된 표현은 라이언이 현장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암기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밑에 문장 구조는 충분히 암기할 만큼 되게 가치가 높은 표현이에요. 한번 축약으로 따라해 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한 번 더 영어로 I've always wanted to 동사. 그러면 저는 늘 예전부터 항상 원해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want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헷갈리시나요? 그럼 앞에 예문을 볼게요. I am wanting to work. 자, 아마 보시자마자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want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로 대표적인 동사예요. 이러한 동사 중에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need,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알다라는 know, 그 다음 좋아하다 like, 그 다음 love. 하지만 예외적으로 love가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뒤에서 연결이 될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즉 기본적인 문장이 진행형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We are so busy with this project. 자, 여기서 with에다 밑줄 쳐두시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저희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because of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은 이 프로젝트와 함께해서 바쁘다라는 뜻으로 바로 with를 사용해요. 그래서 be busy with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본적인 문장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현재 완료로 바꾸는 거는 가능합니다. 마치 이렇게요. We have been so busy with this project since last week.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바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이 since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We are being so busy.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굳이 억지로 be 플러스 ing라는 진행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늘 너무 바빠요. 자, 그럼 영어로 I'm so busy. 근데 저는 지금 바쁩니다. 그럼 영어로 I'm so busy now. now는 기억하실 때 지금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쁜데 혹은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o busy at the moment. 자, 뒤에 at the moment에다 밑줄 쳐두십시오. at the moment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잘 사용하고 싶다면 의미를 지금은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이 지금은 좀 바쁘신데 그럼 영어로 My boss is so busy at the moment.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바쁜데 혹은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좀 바쁩니다 라고 할 때는 I'm so busy right now. 즉 이 문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부사를 붙여서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원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진행형으로 어색하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이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러한 now, 그 다음 at the moment, right now. 현재 완료 진행을 표현하거나 비동사가 표현의 진행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꼭 잘 체크해둬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그 다음 현재 완료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접하게 될 상황과 뉘앙스, 말투,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단 아까도 이야기는 드렸지만 진행형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꿨을 때 조금은 어색한 표현들은 굳이 억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밑에가 중요하죠. 기본 원문장 자체가 진행형으로 탄생이 안 되는 표현들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즉 현재 완료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현재 완료 진행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완료 진행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형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을 만들고 보니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한번 문장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을 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know Ryan. 참고로 know라는 동사는 무언가 기본적으로 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 라이언 연락처 알고 있는데. 그럼 영어로 I know Ryan's phone number. 바로 이런 식의 구성으로요. 나중에 이제 알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것도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기본적인 문장이 완벽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단, 이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o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라이언을 쭉 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have known Ryan.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적인 표현의 구조죠. 하지만 이렇게 I have been knowing Ryan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꼼꼼하게 잘 따라오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셔야겠죠.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known Ryan.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쭉 라이언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포인트는 항상 현재에 맞추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라이언을 알고 지냈는지는 표현할 수 없을까? 즉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법의 카드를 줘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와 since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known Ryan for 2 years. 그러면 저는 2년 동안 라이언을 쭉 알고 지내고 있어요. 바로 조금 더 기간적인 측면을 잡아주죠. 2년이라는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알고 지내는 느낌. 그 다음 밑에 문장이에요. I have known Ryan since last year. 그러면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라이언을 알고 있습니다. since는 시작점의 포인트를 조금 더 맞춰줍니다. 즉 언제부터 알기 시작한 건데 last year부터요. 자, 그럼 이제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도 하나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비가 내려. 자, 그럼 영어로 It's raining now. 자, 그럼 질문이에요. 이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즉 기본적인 문장에서 진행형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It has been raining lately. 자, 그러면 최근까지 비가 내려라는 표현입니다. 이 lately라는 부사는 현재 완료 진행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최근에 현재 구분할 수 있는 여러 표현도 같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앞에 도입부를 원어민 친구들이 편하게 말할 때는 it's been. 이렇게 it's been이라고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일 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it라고 말할 때는 it is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회화로 말하거나 비격식 영작을 할 때는 it's been. 빈을 스피드 있게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이건 현재 완료의 3인칭 버전이겠다라고 인식은 한다라는 거 센스 있게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만 두 번째 문장처럼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비가 왔고 언제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디테일성을 보완하는 현재 완료의 마법의 열쇠 2개. 바로 for하고 since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이렇게 for가 들어갈 때는 3일 동안,
즉 얼만큼 이게 기간이 됐는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즉 3일 동안 지금도 비가 내려요. 혹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때는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럼 지금도 현재 당연히 내리고 있는 거고요.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 포인트를 맞춘다. 그 다음 밑에 표현이에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이렇게 since는 정확히 문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서 사용이 되는 for와 since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단 완료와 연관성이 없는 문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건 기억은 해두시고요. 조금 뒤에서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for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는 품사는 전치사로만 사용이 되고 뒤에는 90% 확률로 숫자와 관련된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 라이언이 지금 100%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랫동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바로 for a long time. 그렇죠. 바로 숫자와 관련되지 않은 개념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건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for는 해석은 주로 동안이라고 해석을 잡으십시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봤던 문장 중에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 즉 이것이 진행이 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게 바로 for. 그 다음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아까 등장했던 문장인데 기억하실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한 번 더 영어로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그럼 이제 밑에 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째,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좀 표현이 잡히시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이다. 그럼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하죠? I've been.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working here.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냥 쭉 일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숫자의 개념이다. 바로 뒤에 for 10 years. 그러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since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 since는 for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개념이 더 있기 때문에. 자, 1번. 우선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si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는 한 단어의 명사가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접속사로 사용되는 since인데 여기다 별표를 쳐두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으로 앞에서 등장했던 for와의 차이점이 될 거예요. 아까 for는 전치사로만 활용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치사로 사용되는 since는 뒤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시점과 관련된 표현들이 와요. 마치 since yesterday, since last year, since then 이렇게 시점과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언급을 했듯이 since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예문 중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비가 와요 라는 표현이 등장했듯이요. 근데 앞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면 이제 좀 급하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앞에 완료가 있으면 이제 for. 그 다음 시점이 나오면서 현재 완료가 사용된 문장은 보통 since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연도와 관련된 부분은 숫자가 사용되더라도 연도는 시점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since를 쓰는 점만 꼭 잘 기억을 해둬요. 자, 앞에 밑에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너무 바쁩니다. 지금도 바쁘겠죠. 자, 그럼 영어로 We have been so busy since last week. 그러면 우리가 바빴던 시점이 언제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바쁘다라는 표현을 탄생시켜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접속사로 사용되는 since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ince가 온 다음에 그 뒤에는 SV 울라블라 쌍W, 즉 주어 동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주어 부분에 과거 동사라고 적어뒀죠. 여러분이 보통 공부하실 때 현재 완료 since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패턴식으로 많이 암기하시는데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완료는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점이죠. 그럼 시작 부분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죠? 과거의 부분에서 지금까지 연결되듯이. 자, 예문으로 한번 이해시켜 줄게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have loved my boyfriend. 언제부터? 내가 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자, 그럼 영어로 since I met him. 즉 만났던 시점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동사가 오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센스 있게 한 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에 선생님이 친한 대상을 만나다라고 할 때는 meet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see를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내 남자친구는 친한 대상이니까 여기에 met이 아니라 so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친했을까요? 아니면 어색했을까요? 뭐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한평생을 함께 산 부부더라도 처음 만났던 시점을 언급할 때는 서로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meet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비즈니스처럼 처음엔 조금 어색하듯이요.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게요. 지금 살펴볼 부분은 현재 완료에서 왜 when을 사용하지 않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간략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우선 위의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when I was young. 하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재 완료에서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표현은 바로 since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왜 when을 많이 떠올리시냐면은 언제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 부사절에 when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when이 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을 안 하냐면은 when은 나머지 시제에서 정말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 써도 되고 현재에 써도 되고 진행형에 써도 되고 그 다음 미래형까지. 근데 만약에 현재 완료까지 when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장상으로 너무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는 when은 빠지고 since가 담당하자. 즉 영어가 우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가미하면 when은 특정한 하나의 시점을 묻는 겁니다. 언제 점심 먹었니? 언제 라이언 만났니? 그러면 딱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죠. 예를 들어 When did you see Ryan yesterday?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죠? 어제 저녁 7시에 만났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는 느낌이 강한 게 바로 when이에요. 하지만 현재 완료에서 since는 뚜렷한 딱 하나의 점이 아니라 무언가 연결해주는 원리를 사용되는 거죠. 즉 when이 무언가 특정성을 잡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는 그 부분을 since로 대체시켜준다는 거. 같이 센스 있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한번 가볍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습니다. 문장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자, 준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완료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이렇게요.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럼 영어로 I lived in Seoul. 언제? 제가 어렸을 때. 딱 나의 어렸던 시절의 그 시점만 이야기하는 게 바로 when이에요. 그리고 앞에 잘 보시면 앞에가 지금 현재 완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거 시제인가요? 바로 과거 시제죠. 그리고 위의 문장은 여러분이 평상시 때에 꽤 영작을 잘하셨던 문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재 완료를 배우기 시작하면 모든 영어가 현재 완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위의 문장을 갑자기 못 쓰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밑에 문장을 잘 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잘 보시면 위에는 저는 어렸을 때. 딱 그 시점을 딱 지칭하지만 밑에 문장은 저는 젊은 때부터. 무언가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 밑에 문장의 정답을 띄울게요. I have lived in Seoul. 언제부터? 제가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때부터. 바로 정답은 since I was younger. 그다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자주 언급은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when I was young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정말로 나의 어린 시절, 꼬마 시절 언급하는 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나이가 30살인데 뭐 25살 혹은 20살 초반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시절을 언급할 때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영걸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둬요. 자, 그다음 추가적인 예문을 더 확장해 볼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금 느껴지실까요? 같이 예문을 읽어볼게요. I ha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since I was younger.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구분하면 이렇게 연걸 사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 사용된 문장 구조입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다가 아마 라이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장 마지막에 사용이 된 since I was younger이라는 표현을 문장의 선두로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현재 완료 2부 영상을 제공하기 전에 부사절이라는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오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은 since I was younger이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갔고 아래 문장은 문장의 선두로 등장했죠. 이 문장은 지금 내용 자체가 격식, 즉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since의 위치는 자유롭게 위치시켜도 가능은 합니다. 단, 둘 중에 누가 더 조금 더 친절한 언어일까요? 자, 여러분은 위의 문장이 조금 더 친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친절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위의 문장이 훨씬 더 친절한 문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영상 중반에 라이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하고 since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요. 바로 since가 현재 완료에 사용이 될 때는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문장의 뜻이지만 접속사 since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은 because 아닌가요? 지금 앞에 보이는 표현들이 여러분이 보통 뭐뭐 때문에 라고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라이언과 함께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가볍게 because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 사용되는 since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because는 무언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갑자기 북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뉴스에서 태풍이 갑작스럽게 북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 태풍이 올라온지 몰랐죠. 그럴 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느낌이 바로 because.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because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뭐뭐 때문에 라는 말에 계속 새로운 말로 들리지? 그렇죠. 그런 차이점. 자, 반면에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정보를 나타낼 때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기 때문에 나 지금 고향에 내려가고 있어. 자, 그럼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는 정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since가 어울린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ince I was younger.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이 길다라고 느낄 때는 여기서 등장한 since가 뭐뭐 때문에 since인지 아니면 현재 완료에 사용된 since인지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뒤에 문장을 빠르게 여러분이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Since I was younger, I've been using. 여기까지 들어야 이건 바로 현재 완료 진행에 사용된 since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하지만 위의 문장처럼 I've been using 이렇게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을 보여준 다음에 뒤에서 등장하는 since를 보게 되면 이건 당연히 현재 완료에 사용된 since, 즉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의미겠구나 라는 걸로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여러분하고 몇 문장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문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언이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할게요. 라이언이 옆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앞에 있는 예문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어려운 예문보다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천천히 적용할 수 있는 예문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예문 한번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혹시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켰다가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요. 자, 정답은 같이 아래 축약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so happy since I met my boyfriend. 그리고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진행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그를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그렇죠. 밑에 축약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waiting for him for 3 hours. 자, 이 문장은 부득이하게 for가 2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wait for, 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의 for,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 숫자와 연관된 개념을 잡는 바로 for의 버전이에요. 자,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저는 그를 현재 3시간 동안 쭉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waiting for him for 3 hours.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띄울게요. 저는 저희 사장님과 같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바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이 문장의 주어는 저희 사장님이 아니죠. 저로 표현을 하셔야죠. 항상 말하지만 나, 너, 우리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나라 한글 표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자, 정답 한번 축약어 밑에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I've been so busy since I started working with my boss. 자, 한번 더 영어로 I've been so busy since I started working with my boss. 자, start 다음에 working은 바로 동명사로 사용된 구조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회사에서 2년째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에서 포인트를 느끼셔야 되는데 자, 이 예문은 앞에서 영상들을 차곡차곡 보셨다면 지금쯤에는 조금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축약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for 2 years. 한번 더 영어로 I've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for 2 years. 바로 숫자의 개념이 사용된 바로 완료에서 사용되는 for죠. 자, 금일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과 함께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그 다음 현재 완료 진행, 그리고 여기에 사용이 되는 for와 since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지금 사용되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영상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또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여기서 설명했던 영상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이 실전에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버전도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장 강의를 꽤 오래 한 다음에 라이언이 지금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오늘 피곤해 보였죠.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근데 영상이 여러분 공부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이언도 더 기쁘고 힘이 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이언입니다. 자, 금일 첫 화면에 나왔던 예문. 자, 지금 앞에 보이시죠? I'm loving it. 자, 아마 한 번쯤은 love가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실전에서 이 love라는 표현, 즉 I'm loving it은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과 아니면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동이 부분인데 우선 토익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각종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love는 진행형으로 사용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할 때는 내가 무언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I'm loving it. 그렇죠. 이 표현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통 원어민들이 실전 회화나 아니면 비격식 영작에서 보통 러브를 이렇게 진행형으로 활용하는데 비격식이라는 표현은 편하게 영어 일기 쓰거나 아니면 SNS 같은 데 글을 남길 때요. 첫째 사용하는 거는 내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보일 때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I'm loving it. 그렇죠. 이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잘 즐기고 있어. 즉 여러분이 하는 enjoy라는 말을 바로 love로 활용해서 I'm loving it. 그렇죠. 이 표현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I'm loving it이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진 게 맥도날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여러분들은 just do it.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죠? 그렇죠.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떠오르죠. 예전에 그래서 I'm loving it이라는 표현을 맥도날드 브랜드에서 좀 강조 효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요즘에는 실전에서 영어를 쓰실 때는 딱딱한 문법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감정에 충실한 표현들을 회화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아마 feel도 진행형으로 못 쓴다고 들었는데 I'm feeling so good. 그렇죠. 이런 표현을 들어봤죠. 즉 내가 지금 무언가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I'm feeling so good today.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진행이 불가능한 동사를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용 영어로 공부할 때는 문법적으로 정확히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들은 그 범주를 지키셔야 되고 하지만 저는 편하게 원어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 지금 배웠던 I'm loving it 혹은 I'm feeling so good 그렇죠. 이런 표현들도 실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진행형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진행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동사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쉽게 h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have 같은 동사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진행형으로 활발하게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여러분이 진행형 불가 동사를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쉽게 have가 뭐뭐를 가지다 라는 의미일 때는 즉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죠. 이 경우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해요.
자, 한번 앞에 예문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보면 I have a lot of friends on my Facebook.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I'm having a lot of friends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have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땐 그냥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have 자체를 쓴다라는 거. 나 자동차 있어. 그럼 영어로 I have a car. 그렇죠. 차 있니? 그럼 영어로 Do you have a car? 그렇죠. 이렇게 바로 들어가듯이요. 자, 그 다음 밑줄을 한 군데 쳐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기 보이는 a lot of. 그렇죠. 여러분이 보통 many하고 a lot of의 차이를 좀 많이 실전에서 사용할 때 어려워하시는데 예를 들어 I have many friends.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약간 격식체의 느낌이 돼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공식체의 느낌 혹은 더 약간 문서로 쓸 때도 약간 정중한 느낌을 나타내는 거. 근데 만약에 이 표현을 I have lots of friends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약간 회화체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렇죠. 기억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때는 a lot of 대신에 many를 사용해서 그렇죠. many employees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편하게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SNS상에 글을 쓸 때는 a lot of 줄여서 lots of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have가 만약에 뭐뭐를 먹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으로 활발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의 느낌이라 원어민들은 무언가 눈으로 보이고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활발하게 진행형으로 활용을 해요. 사장님 현재 고객분들과 점심 식사 중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 My boss is having lunch with the clients now. 그렇죠. 이렇게요. 혹은 나 지금 점심 먹고 있는데 그럼 영어로 I'm having lunch now.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 즉 have가 뭐뭐를 먹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다음 세 번째 have 중에 또 다른 의미 중으로 이 표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아마 have a good time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는 좋은 시간을 가져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예요. have가 바로 어떠어떠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때는 역시 진행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지금 뉴욕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자,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I'm having a good time in the Big Apple. 만약에 저희는 뉴욕에서 현재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갔을 때 그럴 때는 We are having a good time in the Big Apple. 아마 뉴욕이라고 했는데 왜 빅 애플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의 상징은 빨간색 사과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The Big Apple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뉴욕 사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뉴욕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The Big Apple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 아마 많은 영화들에서 뉴욕을 언급할 때 뉴욕이라는 단어보다는 The Big Apple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앞에 have 동사를 통해 봤듯이 여러분이 실전에서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를 공부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동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확실하게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동사를 문법적인 범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범주라는 뜻은 뭐냐면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 즉 정확한 문법적으로는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줄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바로 love, like, dislike, hate. 그렇죠. 이런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앞에서 비유 들었듯이 I'm loving it. 그렇죠. love는 현재 회화 같은 느낌에서 현재 내 감정을 강조할 때는 진행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확한 문법적인 범주로 쓸 때는 love는 진행형으로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학교에서 에세이 같은 거를 쓰실 때는 love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냥 편하게 회화로 말할 때 내가 너무 좋고 지금 무언가 강조하는 느낌을 표현할 때는 진행형으로도 요즘엔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게 여러분을 조금 피곤하게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소유나 구성을 나타내는 동사도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바로 have죠. have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언가를 가지다라는 이런 소유의 느낌일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 belong to, 그 다음 consist of. 그렇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시험용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단어일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쓰이는 표현이 보통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하는데 인지라는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알다라는 말에 know, 그 다음 understand.
그렇죠. 그 다음 think. 그렇죠. sink는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sink도 뒤에서 바로 살펴보겠지만 어느 경우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어느 경우에서는 진행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번은 이제 원하다라는 want. 그 다음 동의하다, agree, 그 다음 믿다라는 believe, 그 다음 무언가를 닮다라는 resemble. 그렇죠. 이런 동사들도 역시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I'm wanting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냥 I want. 그렇죠. 바로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진행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를 한번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비동사가 포함된 뭐 주로 이형식 구조의 문장을 말하겠죠.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도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자, 우선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나 지금 바쁜 중이야. 자, 중에다가 밑줄을 쳐두고요. 아마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무조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문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I am being busy. 자,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색하신가요?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표현은 좀 어색하게 들리죠? 그럼 이렇게 비동사가 표현된 문장들은 보통 진행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은 바쁜 중이야 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가 바로 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할 때는 now, 지금은 이라고 표현할 때는 at the moment, 지금 당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right now. 그렇죠. 아마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부사들이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진행형을 언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한번 예문으로 들어볼까? 저는 요즘 늘 바쁩니다. 그럼 영어로 I'm busy these days. 근데 저는 지금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바쁨 중입니다 라는 느낌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는 I'm busy now.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저는 지금은 바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I'm busy at the moment.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바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번외된 표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I'm tied with my assignment.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너무 바빠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이언 영어 회화 코너에서 여러 표현들을 아마 보여줄 텐데 그럴 때 busy 이외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존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경우는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do, does로 시작을 해도 두 가지 해석을 지닌다. 의문문을 보통 말하게 되겠죠. 자, 이 앞강의에서 진행형은 시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do you drink some coffee in the morning? 자, 한번 더 영어로 do you drink some coffee in the morning? 자, 그럼 뜻은 평소에 아침에 커피를 드시나요?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의 성향을 물을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근데 만약에 Are you drinking some coffee now?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drinking some coffee now? 이렇게 물으면 지금 커피 마시고 있니? 뭐 때로는 지금 커피 드시고 있으시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에 가능한 동사는 do you로 시작하냐 아니면 are you ing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차이가 크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도 진행형의 느낌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무언가 평소에 늘 알다라는 동사, 바로 know죠, 표현으로요.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저희 평소에 라이언을 아시나요? 자, do you know Ryan?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know Ryan? 그렇죠. 보통 라이언이 처음 가르칠 때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90%의 확률로 늘 평소에 라는 뜻을 지닌다고 했죠. 그때 라이언이 100%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90%라고 말했던 즉 나머지 10%의 예외들이 여기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자, 한 번 더 크게 영어로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자,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라이언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라고 들리죠. 뭐 예를 들어 친구 사이면은 너 평소에 라이언 연락처 아니? 그런 느낌이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그렇지. 근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친구 사이의 연락처를 이렇게 알아보다가 너 혹시 지금 라이언 연락처 알아? 그렇죠. 지금 라이언 연락처를 알고 있는 중이니?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만약에 are you know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know는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 역시 좋은 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에요. 바로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now? 혹은 do you know Ryan's phone number right now?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do you로 시작하지만 지금 무언가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의 느낌처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불가능한 동사들은 be 플러스 ing를 사용하지 않기
많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 바로 now, at the moment, right now. 이런 식의 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면은 세 번째는 아까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던 have와 같은 느낌들, 즉 어느 경우 때는 진행형으로 쓰지만 어느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think, 그렇죠. think라는 표현은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모인 것 같아라고 할 때 라이언이 늘 쓰라고 했던 표현이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I think that. 한번 따라해볼까요? I think that. 그렇죠. 예를 들어 It's cold today. 이렇게 말하면 오늘은 춥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오늘 추운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뒷부분에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갈 때는 I think that it's cold today. 자, 한번 that을 빼고 읽어볼까요? I think it's cold today. 그렇죠. 여기서 that은 워낙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실전에서 말할 때 많이 생략을 하고 말한다고 했죠. 즉, 이렇게 무언가 같아라는 느낌으로 말하는 I think 버전은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 나는 라이언 되게 자상한 것 같아. 자, 준비되셨나요? I think that Ryan is sweet. 그렇죠. sweet을 사람에 비교할 때는 자상하다라는 뜻인 거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대 빼고 한번 더 읽어볼까? 라이언 되게 자상한 것 같아. 그럼 영어로 I think Ryan is sweet. 그렇죠. 요럴 땐 진행형 불가. 대신에 think가 무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고민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보통 무언가에 고민을 하면 턱을 만지거나 혹은 머리를 긁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think가 행동이 들어가는 느낌의 표현이 될 때는 진행형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 나 올해 이직할까 생각 중이야. 자, 그럼 한번 예문 만들어 볼까? I'm thinking of changing a job this year. 자, 한번 더 크게 영어로 I'm thinking of changing a job this year.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 생각 중이다. 그리고 별표 쳐두시고 고민 중이다 라고 하고 싶으시면 I'm thinking of 혹은 we are thinking of. 그렇죠. 이 표현. 근데 반대로 상대방한테 요즘에 뭐에 대해서 생각 중이니 혹은 고민 중이세요 라고 말할 때는 Are you thinking of? 그렇죠. 이렇게 바로 의문문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게요. 지금 보시는 think 같은 경우도 어느 의미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지만 또 어느 경우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 C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C가 무언가를 보다라는 느낌일 때는 진행형으로 활용을 안 해요. 우리 여기서 저 건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볼까? 수가 들어왔죠. We can see the building from here. 한 번 더 영어로 We can see the building from here. 이렇게 C가 무언가를 보다라고 할 때는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지만 C가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 그거는 보통 밑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밑 같은 경우는 보통 업무차 만나는 느낌, 보통 같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느낌은 없고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느낌, 이런 게 보통 밑이고 대신에 내가 친한 사람이나 편한 사이의 사람을 만날 때는 C를 사용하는 훈련을 꼭 하시고요. 나 지금 친구들 만나고 있는 중이야. 자, 이 문장은 영어로 I'm seeing my friends now. 자, 한번 더 영어로 I'm seeing my friends now.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C가 누구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일 때는 진행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잘 알아두시고요. C가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나 편한 사람을 만나다라고 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앞으로 친구들을 만나시는 경우는 밑보다 꼭 C를 쓰시는 훈련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통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봤는데 이 이외에도 실전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좀 혼동이 오는 경우도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 taste라는 표현, 무언가 맛을 보다라는 뜻으로 taste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무언가 음식을 맛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할 때는 I'm tasting the soup. 그러면 나 지금 그 스프 맛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주방에서 요리 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럴 때도 taste는 진행형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시험용 용어나 약간 딱딱한 문법적인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진행이 불가능한 동사들은 이런 애들은 진행형이 안 돼.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원어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영어까지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 감정에 충실한 표현들은 현재 진행형으로도 요즘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다양한 미래 시제들이 연이어서 펼쳐질 텐데 꼼꼼하게 또 공부 잘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